7월 9일에 한국에서 호주 부동산 투자 상담회 개최합니다. 장소는 강남역이고요. 신청은 아래 하단 링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금리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뜻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금리를 대부분 받으시는 일반적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금리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금리의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동금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변동금리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옵셋 어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변동금리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같이 이자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고정금리를 하는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자, 오늘도 고 대표님, 유고파이낸스의 제임스 고 대표님 모시고 모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6월 달이 되었는데 호주 중앙은행에서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0.5%를 올려서 지금 기준금리가 0.85%가 되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하거든요. 네네네. 네, 이제 금리가 계속 상승할 거라는 이제 그 가정하에 기존에 지금 모기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집을 사시면서 새로 이제 모기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금리를 변동으로 할지 고정으로 할지 고민이시고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옵셋 어카운트라는 게 개설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정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일단 고정금리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뜻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객분께서 이제 부동산 융자 홈론을 받게 되시면 30년의 기간이 주어지시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고정금리를 선택하셔서 1년에서 10년까지 이자율을 미리 그 은행이랑 합의해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금리대로 락이 되셔서 가시는 겁니다. 네, 고정을 한 기간에는 금리가 고정이 되는 거를 고정금리라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프라이드. 그러면은 이제 보통 호주에서 모기지를 받을 때 보통 30년 모기지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연령대에 네. 따라서 이제 25년 뭐 이렇게 모기지를 받게 되시는데 고정금리를 대부분 받으시는 일반적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2년에서 3년을 많이 선택하세요. 은행에서 5년, 10년 사이는 좀 리스크가 높다 보니까 이자율이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2년, 3년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2년이나 3년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 고정금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 고정금리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금리가 일정 기간 동안 락이 되시기 때문에 상환 금액이 일정하게 나가는 부분이 가장 커요. 이제 고객분께서 월급 생활을 하시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리페이먼트 부분에서 변경되지 않는 부분을 원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고정금리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낮을 때 락을 하시게 되면 이자율이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그대로 락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시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정 기간 동안 이자율이 정해져서 상환 금액이 일정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낮을 때 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자율 상승시기에는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고정금리의 장점이 되겠고 반대로 이제 네. 고정금리의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락을 뭐 3% 하셨는데 만약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그 내려간 거에 대한 혜택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락 기간에는 대출 금액을 추가 상환이 불가능하세요. 전혀 불가능한가요? 네, 대부분 은행이 연에 10,000불 이상 추가 상환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 페널티가 나오게 되세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브레이크 코스트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한국말로 하면 대출 파기 비용이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에 3%의 락을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율이 2%다라고 해서 고객분께서 이제 추가 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받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10,000불 정도까지는 추가 상환을 하는데 페널티가 없는데 10,000불 이상 추가 상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좀 페널티가 부과된다. 좀 네, 심플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정을 한 그 기간에는 집을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이제 판매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네, 판매를 하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출 파기 비용이 발생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하시는 현이율, 그리고 고객께서 락하신 금리를 비교를 하고 만약에 차익이 생기게 되고 은행에서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은행에서 고객분께 페널티를 차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금리가 5, 6% 정도 했었는데요. 네. 고정은 그때 하신 분들이 4%, 3%가 됐을 때 판다고 하시면 집을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2% 차익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뭐 이름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고정금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좀 컨디션들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빚을 맞습니다. 2년, 3년을 한 그 사이에 어떤 유동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 좀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네. 네, 반대로 이제 은행에서 피해가 없다고 하면 이제 브레이크하는 데는 어드민비 조금만 받고 브레이크를 다시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동금리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지 될 것 같은데, 변동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준금리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바뀌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저번 달에 0.25%가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고요. 요번에 0.5%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에서는 다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오르긴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이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죠. 네. 그러면 변동금리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떤 장점이 네. 있을까요? 네, 먼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정금리에 살 수가 없던 추가 상환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내가 현금이 있으면 홈런은 언제든지 닫으실 수도 있고요. 다 페이먼트를 하시고 당연히 미니멈만 갚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프셋 계좌라는 부분인데요. 대출 이자 부분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집을 팔거나 뭐 재융자를 하거나 추가 상환 금액에 대해서도 고정금리하고는 달리 제약이 없는 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옵셋 어카운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것도 네네.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옵셋 어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집을 구매하시기 전에는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시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개념이죠. 근데 이 홈런을 받고 나시면 그때부터는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분들께서는 모으신 돈으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은행에 이자를 덜 내는 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세이빙 통장이었던 어카운트를 오프셋 어카운트로 변경을 하여서 그 통장에 돈을 모으시게 되면 은행에서는 그만큼 홈런을 갚은 걸로 계산을 해서 그만큼 달에 이자를 적게 고객에게 차지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면 변동금리로 모기지를 하셨을 때는 이 옵셋 어카운트를 개설을 해서 여유 네, 자금을 이 옵셋 어카운트에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그렇죠. 계산이 돼서 그만큼 이자를 덜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객분께서 100만 불을 빌렸는데 오프셋 통장에 100만 불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달 이제 미니멈 리페이먼트 은행이랑 약속한 미니멈 리페이먼트는 그대로 나가지만 원금이랑 이자 비율이 원금이 100%고 이자가 제로겠죠. 네. 고정금리에는 그럼 옵셋 어카운트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몇몇 은행들은 고정금리에도 오프셋 어카운트를 주는 은행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은행은 오프셋 계좌는 변동금리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집을 사서 뭔가 좀 유동적인 상황이 좀 더 발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동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홈런 리페이먼트가 달에 2,000불인데 내가 달에 10,000불을 번다라고 하면은 8,000불이라는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 뜻은 생활비 비포함하여 한 5,000불 정도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5,000불로 홈런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변동금리로 넣으시는 게 좋겠죠. 이러신 분들은 특히나.
알겠습니다. 그럼 변동금리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단점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버제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달마다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은행에서는 계속 편지를 보내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페이먼트 50불, 뭐 100불 더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편지를 받으시는데요. 몇몇 고객분들은 그 부분을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변동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좀 책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이자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고정금리를 하는 게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 않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금리를 보시게 되면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한 2.5%대가 나오시고요. 네,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1년 고정이 3.8%, 네, 2년 고정이 4.6%, 네. 3년 고정이 5% 정도 되세요. 음. 비용 차이가 2%, 2.5%까지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고정금리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같이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보다는 지금 변동금리가 2.5%대고 고정금리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씩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금방 네,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것처럼. 그럼 지금 같은 네,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고정보다는 변동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변동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계속 기준금리가 낮았을 때는 고정금리가 굉장히 좋은 오퍼였었잖아요. 2년에 1.99%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금리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 낮은 상황에서는 좋은 고정금리의 오퍼를 은행에서 제시를 하면 그런 걸 좀 테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특히나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 금리 차이가 변동이랑 고정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리페이먼트를 처음부터 높게 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이제 매달마다 뭐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서 리페이먼트가 계속 변동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2% 이상을 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변동이 조금 더 유리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변동이 조금 제약이 적다 보니까 좀 집을 사시고 유동적으로 더 리페이먼트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든지 판매를 할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변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정금리하고 그리고 변동금리 그리고 또 옵셋 어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예, 네, 저희는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오리오스타 프로퍼티에서는 한 달에 2번 한국어 세미나 시드니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1번 캔버라에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캔버라에서 세미나를 할 때 고 대표님도 같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모기지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또 세미나에서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시드니하고 캔버라 일정은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달에 1번 정도로 또 한국에서도 상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난 4월에 이어서 이번에 7월 9일에 또 한국에서 토요일 날 강남역에서 상담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한국에서 호주 정보를 얻기가 조금 힘드실 건데 1대1로 저희가 심도 깊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상담이고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한국에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하셔가지고요. 편하게 호주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